오늘 신문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청와대 청원에 이제 이해찬을 뭐 사퇴하라, 이해찬한테 사퇴하라, 이재명을 감쌌다. 그러니까 너는 사퇴하라. 이렇게 이제 청원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저는 아니 이 32,000명은 또 뭐지? 3,245명의 10배?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내세운 것은 자기들이 민주당 당원이라는 거예요. 예, 민주당 당원. 그러니까 지금 70만이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들이 32,000명이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세작들하고 다 섞여 있는데 최대 규모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똥파리 일베를 다 합쳤을 때 최대 규모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또 힘을 합쳐가지고 이해찬뿐만 아니라 김어준을 공격하는 세력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차례차례 이제 공격을 하겠죠. 이제 또 박원순한테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넘어가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투쟁을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PK 지역에서도 빠지고 있고 또 20대들한테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화력을 자한당에다가 쏟아부어야 되는데 계속 내부로 쏟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신호가 별로 좋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할지는 뭐 이제 알 수 없지만 아마 뭐 32,000명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그런 악에 물든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기들은 철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집중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내가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을 공격하고 김어준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은 정의의 아이콘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봐지잖아요. 근데 공격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일베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똥파리도 있고 5개 있지만 어쨌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의 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뉴스를 보고는 또 이렇게 또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뉴스를 제일 위에 한 칸 딱 뜯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뭐지? 또 이렇게 시작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네. 그리고 선풍기 아줌마가 이제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이제 신문에 막 났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국일보에서 낸 신문 기사가 되게 눈에 띄었는데요. 넘사벽 외모를 가진 아줌마였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이제 우리나라의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대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57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런 환청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았대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콩기름 들기름 이런 것을 파라핀도 그 안에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진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완전 잘못된 어떤 인식 때문에 이런 슬픈 비극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것은 교육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면은 왜 우리 미장원에 가잖아요. 미장원 가면은 이제 계속 그 안에 그러니까 뉴스가 아니죠. 그건 잡지잖아요. 잡지를 보면은 누가 이제 명품을 뭐를 입었다더라, 뭐를 들었다더라, 이런 거 계속 내보내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그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전부 다
그 면세점을 가지려고 저것끼리 막 싸우고 해가지고 면세점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면세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 광고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연예인 누가 입었다, 뭐, 그러고 뭐 대기업의 딸내미 누가 입었다, 뭐 멋지더라,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다 이제 자기들의 어떤 광고인데요. 거기 사람들이 실은 현혹이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뭐 갯돈을 얼마를 모아가지고 뭐 루이비통 가방을 산다더라,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삶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그것은 허영을 더욱더 부추기면서 외모가 진짜 예쁘면 사랑받는다더라. 그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내가 들고 다님으로 해서 어떤 사랑을 받는 건가요? 과연? 그것은 부잣집 딸이구나. 부잣집 딸이니까 이제 부잣집 그러면은 아들내미가 접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부잣집 딸과 아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는 그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전부 다 마케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덫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20대도 30대도 50대도 60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 마케팅 수법에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시대면 너무너무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자랑스럽다,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개청을 만들어서 개청놀이 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그 이제 뭐 이렇게 갯날이다 이러면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 옷 뭐 밍크 코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외모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면과 그 다음에 외면이 같아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야지 그 안에 중간에 갭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무 이제 한쪽만 추구를 하다 보면은 한쪽이 이게 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중간에 그 끼어 있는 것은 가짜가 끼어드는 거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허영기가 끼어드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가짜로 알고 있는 것이 중간에서 막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사기성이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나와 그 만들어진 나 가짜 이런 것들이 사기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그래서 자꾸 사기꾼 집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자한당에 있는 뭐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전혀 어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랑 실제로 내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화된 지성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위태로운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천박한 문화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 대기업 족벌 체제가 지금 친일파 앞잡이들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됨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태를 계속 더욱더 키워오고 있는 중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선풍기 아줌마의 이런 죽음을 보고 넘사벽이다 이러면서 기사를 썼다는 것은 남자가 썼는지 여자가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너무나 천박하고 구태의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이런 죽음이, 이런 삶에 귀한 삶이 이런 죽음에 비참한 죽음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기사를 쓰는 사람도. 그런데 20대는 이렇게 아름다웠다 이러면서 뭐 외모 지상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계속 얘기에 나돌고, 이것은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성형의 나라다.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뉴욕 타임즈에도 나와요. 우리나라가 성형으로서 1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막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이 미국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 나올 정도니까 사실 굉장히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좀 심각한 상황이죠. 이 상황이. 근데 한국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물론 적폐신문인 거는 좀 알겠는데, 그 기자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폐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 모든 게 사랑받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는데, 이 외모에 대한 이 진짜 끔찍한 이 어떤 이 유행이라든지 이런 그 천박한 문화에 대한
요런 것을 갖다가 방송에서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을 더욱더 이렇게 현혹시키는 이것은 교육에서부터 바로 잡아가지고 다시 체계를 세워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이 그 선풍기 아줌마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뭐 페미니즘이 어떻고 워마드가 어떻고 하면서 완전히 무슨 이상한 있잖아요. 보니까는 진짜 황당해요. 진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진짜 무슨 내 폭률 리뷰 그분이 올려놓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이제 EBS 방송국이가요. 그 사장이 유시민 누나 뭐 유시춘 그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 이상하게 그 성교육하는 그런 내용을 올려놨는데 아니 너무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성교육이라는 것도 뿌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왜 결혼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이세를 어떻게 낳아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하고 아들이 무슨 성적인 어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걸 뭐 색드립이라고 색드립 한다고 그러대요. 하여튼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이제 아주 자유분방하고 쿨하다 이런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쿨한 게 아니고 너무 천박한 거죠. 이게 뿌리가 없는 얘기잖아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들하고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쿨을 하려면은 어떤 엄마와 어떤 아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 전에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건강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아들인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아예 다 잘라먹고 얘기를 그렇게 뚝 끊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혐오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그 성교육이 청와대에서부터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 뭔가가 너무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빨리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너무너무 혐오하기 때문에 이 혐오 문화를 더욱더 조장을 하지 말고 이런 그 우리가 하는 일반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그 통합을 해가지고 똑바른 길로 나가야죠. 예. 진짜 청와대는 하여튼 뭔가 기류가 이상해요.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도.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에 있어서 허점을 개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런 얘기는 없고, 오히려 더욱더 부추기는 있잖아요. 막 넘사벽이라는 이런 이상한 단어를 쓰면서 있잖아요. 진짜 심각해요. 뉴스 쓰는 사람들도, 기자들의 어떤 수준이 참 한심합니다. 진짜 마인드 자체가 너무 건강하지 못하고 천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족벌 기업들의 문제가 이게 부를 오히려 이제 그 사치와 허영을 부추기잖아요. 면세점에 가서 쇼핑을 해라. 그래야 네가 그 남들한테 대접받는다. 막 이런 게 계속 그 강조를 하거든요. 이런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그런 거 창피하거든요, 진짜.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게 창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완전 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인데요. 이제 족벌 기업의 대표주자, 삼성 친이파의 대표주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사람들이 지금 제약업을 하고 있는데, 요 회사가 지금 상장 폐지가 지금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경남제약이 상장 폐지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동성제약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동성제약에서는 그 700이 아니고 270억을 리베이트를 조성을 해놨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제 이것을 약사하고 의사들한테 먹여가지고 동성제약에 있는 제품을 사게 만든다는 거죠. 도대체 알약이 돈이 얼마가 남길래 뒤에서 뒷돈 먹이는 돈이 270억이 세상에. 어쨌든 근데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 뛰어든 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자기들은 삼성은 완전 글로벌 삼성 족보를 위한 글로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제약업체들을 또 하나씩 삼키려고 이러나? 이러는 또 의혹이 싹 드는 겁니다. 삼성이 하는 짓이 하도 요망하고 워낙에 더럽잖아요. 이 인간들이 족속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래서 또 하필이면 또 내가 읽은 게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읽은 거예요. 기사가 좀 많이 떴던데 그게 제일 중앙에 딱 떠 있는 겁니다. 이 중앙일보는 또 홍석현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진짜 야비하고 더러운 기업이에요. 이거 우리나라를 진짜 어떻게 만들려고 쑥대밭을 만들려고 이러나요? 나는 이것도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연관성을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 업체가 270억 리베이트 해가지고 100억을 뭐 먹였다고 하는 게 벌써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들통났던데 이것은 물론 잘못된 거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줄줄이 사탕이 엮이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하여튼 삼성에 엮이고 들어가면은 뭐든지 의심을 해야 돼요. 너무나 이상하다. 예. 그리고 삼성에다 모든 것을 다 넘겨주는 것은 이 나라가 재앙으로 가는 완전히 진짜 특검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 또 언론 플레이거든요. 언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우리도 이제는 언론 플레이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언론을 하는 거잖아요. 1인 미디어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제약이나 이런 데 더 깊은 어떤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나서서 이것도 폭로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완전히 깊숙이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나서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되고 상장 폐지돼야 되고 삼성의 그 이재용은 처벌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권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진짜 똘똘 뭉쳐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그래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 생애 첫 국민연금 18세 이게 통과 안 시켜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또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거 무슨 짓거리냐 이랬는데 이제 이게 통과가 됐어요. 완전히 다행이다. 아유 진짜 뭐 다른 지역 청년들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이재명 도지사님이 완전히 그냥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런 걸 통과시켜 주니까 우리 경기도의 청년들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잘 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씩이라도 뭔가 가시적인 어떤 그런 투쟁을 통한 성과를 보여주면은 우리는 청년들은 기다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완전히 그 위험의 외주화에 내몰린 그 청년들이 전혀 도움의 손길 당연히 정부에서 해줘야 될 것을 어떤 도움을 못 받고 있으니까 열받으니까 지지율이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하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안 돼요.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하나씩이라도 해야 돼요. 자한당의 일제 앞잡이들이 지금 야금 청년들의 그 지지를 먹으면 어떡할 겁니까 도대체 민주당에서 안에서 이해찬 하고 정의 아이콘 김어준을 괴롭히는 이런 족속들도 민주당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들 일베라고 난 봐지거든요. 일베랑 똑같다 똥파리들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민주당에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한테 더 이상 이제 쏘으면 안 되죠. 똥파리들은 일베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계속 이제 웃기는 거는 자기들은 자꾸 다 문파다, 자랑스러운 문파다 이러면서 요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 침범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또 물론 뭐 전해철하고 박주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러겠죠. 자기들이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얼마나 위태로운 성향인지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이제 우리 눈치챘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소식은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님이 택배하고 우편 배달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그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이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교통사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생업 종사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하다 이것은, 이러면서 이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자료를 내셨대요. 그러니까 이걸 경기도지사님이 하니까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겠어요. 항상 이렇게 우리 그 약한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하나씩 정말 낮은 곳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전부 다, 예, 물론 뭐든지 다 하나예요. 낮으나 높으나, 안 그렇습니까? 높은 게 있으니까 낮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어루만지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잖아요. 야, 진짜 여기는 그러니까 1427년도까지는 무인도였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게 섬이 이렇게 사이즈가 제주도의 5분의 1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사는 사람은 한 6만 명 정도가 돼요. 사람들 정말 얼마 안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비행기로는 이제 포르투갈 육지에서 이 섬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어쨌든 그때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이쪽으로 왔었을 거니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막, 그때는 종교적으로도 뭐 굉장히 그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유럽에. 그러니까 그런 박해를 피해서 뭐 온다거나, 뭐 이제 그 그런 전쟁이나 이런 것을 피해서 온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오게 돼서 이곳이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도시가 이제 된 거죠. 어쨌든 그 공장이나 이런 건 일체 없고요. 완전히 낙농 소들이 그냥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닭하고 막 이런, 그 다음에 사슴도 많더라고요. 사슴도 많고. 그리고 막 여긴 별로 춥지가 않아요, 겨울에도.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겨울이 되면은 완전히 그 비바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5시가 되면은 깜깜해져요. 그러니까는 시간 조정을 잘해서 이제 좀 다녀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늘 비옷을 좀 입고 다녀야 되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어떤 사람들의 겨울의 어떤 문화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서 그것이 이제 좋았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때 이제 그 1814년도에 나폴레옹이 몰락을 했을 때 이쪽으로 오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랬다면 이곳이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해졌어요. 그때 이제 영국에서 반대를 해서 이쪽으로 못 왔었는데, 왔었다면은 좀 뭔가 지금하고는 모양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여기 좀 되게 작거든요. 작고, 근데 이제 종교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작은 성당들이 많더라고요. 골목골목에. 그리고 집은 전부 다 이제 아파트는 없어요. 전부 다 1층짜리, 아니면 높아도 2층. 예, 그리고 막 큰 건물은 뭐 한 3층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1층, 2층으로 지어진 섬이니까 또 막 그 비바람도 많이 치고 이러니까 그런 곳인데요. 저는 그 겨울은 보통 낮이 짧기 때문에 유럽 여행은 이제 손해가 많다, 이래서 그 별로 이제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4시간 반 정도 거리, 4-5시간 정도 거리 짧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가 포르투갈인데 물가도 좀 싸고, 그리고 이제 그 겨울의 유럽을 그러니까 느껴보고 싶은, 그런,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든지 철학적인 어떤 그런 책을 읽다 보면은 보통 이렇게 갇혀있는 곳에서 사유의 산물들이 나오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접근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이팅! 바이!